안녕하세요. 명상의 시간입니다. 오전에 올린 영상에서 어제 계좌 현황을 말씀 못 드려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5% 떨어져서 계좌가 양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1 계좌고요. 비교해 드릴게요. 어제랑. 그리고 이 계좌입니다. 계속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계좌의 금액이 달라진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어제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초반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하락폭이 적은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나스닥 4% 이상 하락을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럼 6%는 마이너스 10% 이하일 거라 예상을 했고, TQ는 마이너스 15% 정도, 그리고 속술은 마이너스 15% 이상, 그 정도는 하락하겠다 해서 걸어두고 잤는데 13년 만에 하락을 기록해서 다 사졌습니다. 속술 5주, 6% 5주, TQ 10주가 사졌습니다. 왜 비율이 이러냐는 뒤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속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왜 속술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투자를 권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투자 중인 종목을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선 속술은 뭐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섹터 지수의 운용 실적, 일별 수익률의 3배를 추종하며 반도체 설계, 유통, 생산, 판매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의 인덱스 지수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아는 큰 반도체 관련 회사들과 거의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요, 현금성 자산 펀드와 반도체 지수, 그리고 개별 종목, 우리가 잘 아는 브로드컴, 퀄컴, 엔비디아, 인텔, AMD, 마이크론 등 그런 게 있습니다. 종목의 비율은 운용사가 디렉시언인데 운용하는 시기에 따라 투자 비율이 달라집니다. 운용 수수료는 굉장히 비싼 편이죠. 출시일은 2010년이고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화끈한 한국인답게 뜨겁게 사랑하는 레버리지만 최근 급격한 하락으로 비관적 관점이 많아졌습니다.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무슨 밈 주식이죠. 3배의 레버리지라 그런 것도 있지만 출시일 이후의 차트가 무슨 코인 같네요. 그럼 다른 반도체 개별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죠. 먼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양호하죠. 어제 좀 떨어졌지만 엔비디아 어제 미친듯이 떨어졌죠. AMD도 같이 껴안고 같이 떨어졌네요. 어제는 다 안 좋으니까 그 중에 반도체가 특히 안 좋았습니다. 인텔 맛이 갔죠. 5년 전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근데 기사를 보니까 반도체법 수혜를 받아서 첫 삽을 떴다고 합니다. 공장을 만드는데. 그리고 퀄컴 그나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브로드컴, 훌륭하죠. 다른 것에 비해서는. 자, 대충 시가총액 높은 우리가 잘 아는 반도체 기업을 봤습니다. 최근 지수가 하락하는 시점에 반도체라고 별 수가 있나요? 우선 시장이 전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속술로 돌아와서 차트만 보면 지금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점인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화끈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3배 레버리지 중에서도 정말 오를 때 확 오르고 내릴 때는 정말 지하실을 갈 것 같이 내리꽂는 형태죠. 자, 속술을 매수 전에 우린 반도체 기업의 주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레버리지 상품은 반도체만 보면 되고 앞으로의 반도체 전망만을 보면 답이 나오겠죠. 반도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4차 산업의 핵심이 되죠. 자율주행, 인공지능, 모든 전기가 흐르는 작은 상품에도 다 들어가고 그 수요가 더욱 늘어날 섹터죠. 오죽하면 미국이 반도체 동맹을 만드는 상황까지 왔을까요? 근데 이건 불행히도 악재죠. 그만큼 중요하지만 마음대로 팔 수 없는, 왜냐면 중국을 비롯한 큰 소비 국가의 반도체 수출의 총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으며 경기 침체와 전보 스텝까지 걱정되는 현 시점에 반도체 수요가 적어질 거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명상의 시간은 투자를 하는 건가요? 전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속술은 레버리지 투자 종목 중에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이 되고 그럴 거면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퀄컴, 삼성전자 그런 곳에 왜 투자를 하십니까? 라고 묻고 반문을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도체 호황을 기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반도체와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지금 반도체의 악재는 소비 침체와 중국 같은 비동맹 국가에게 판매를 못해서 수요가 적어질 거란 문제죠. 그럼 우리나라만 생각을 해보면 각 가정에 우리가 TV와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그런 가전제품과 자동차가 처음 보급되던 그 첫 시기부터 보급이 모두 완료된 시점까지의 기간보다 각 가정의 인공지능 로봇과 자율주행 이동 수단이 보급되는 기간이 훨씬 짧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발이 끝나고 양산을 거쳐서 상품으로 나온 이후에 보급되는 총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휴대폰이 처음 각 개인에게 보급되던 총 기간보다 아이폰이 상용화된 이후에 스마트폰이 각 개인에게 보급된 기간이 훨씬 짧죠. 그만큼 시중에 자금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죠. 산업혁명이 뭔가요? 무언가가 개발이 되고 발전해서 생산성과 소비 패턴이 바뀌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뀌는 거죠. 그만큼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저와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습니다. 전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딱 하나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은 뭘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닷컴 버블이 왜 생겼고 왜 터졌는지 이야기 드렸죠. 전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닷컴 버블 같은 게 터질 수 있죠. 그렇다면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상위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무너질까요? 꼭 어제 영상을 봐주세요. 저는 복구하는 기간이 훨씬 짧을 거라 예상하고 그때 같은 투자자들이 무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장이 겁을 먹고 앞으로 더 하락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추가 매수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은 꼭 투자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3배 레버리지 상품은 굉장히 위험한 상품입니다. 그러면 상패 가능성이 있냐? 전 없을 거라 봅니다. 내일하고 내일 모레 TQ와 U-PRO를 통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민을 하신 후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저에게 만약 질문을 하신다면 꼭 분할로 매수를 하셔야 하고 총 투자금의 일부만 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속쓰레만 투자하지 마시고 몇 개의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하시라고 권하겠습니다. 저를 예를 들면 전에 영상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3배 레버리지 상품은 제가 좋아하지 않지만 지금처럼 고점 대비 거의 80% 이상 3배라서 그렇지 필라델피아로 보면 30% 이상 빠진 구간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속스가 U-PRO TQ를 조금씩 매수하고 있고 비율은 처음에는 속스 U-PRO TQ가 1대1대1이었지만 지금은 1대1대2로 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5주, 10주를 매수했죠. 왜 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것밖에 안 샀냐? 어제는 하루만 큰 하락을 한 거지 추석 전과 비교하면 하락을 한 게 아니죠. 그건 오전 영상을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만약 저처럼 1000만원으로 투자를 하시겠다 하면 전 지금 5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어 있고 어제까지 600만원이네요 400만원 정도의 추가 투자금이 있으며 하락 구간이 올 걸 대비해서 추가 투자금을 꼭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는 구간에서 정말 조금씩 한 주에서 3주 정도씩만 추가로 매수를 하고 있고 그럼 정말 대하락이 온다는 분들의 말씀처럼 현 시점 대비 마이너스 30% 이상 떨어질 때쯤이면 3x 레버리지는 아마 80% 이상 하락이 오겠죠. 그럼 전 1000만원을 지금 모두 투입이 된 상태였을 거고 더 큰 하락을 맞겠죠. 그럼 비상자금이 또 들어갈 겁니다. 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런 계획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내일은 U-PRO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고생하셨고 푹 쉬세요. 그럼 내일 만나요.